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산업 전망.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파트입니다. 박다경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하이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투자의 힘에서 연구원님의 영상을 봤는데요.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연구원님,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지금 열풍이잖아요. K-팝 아티스트들이 연일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데 음반 판매량 고성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K-팝 음반 판매량이 계속 고성장하고 있는데 2020년에 시장 전체가 61% 성장했고요. 2021년에도 시장 전체가 10월 누적 기준으로 48%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K-팝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이 고성장하는 이유는 사실 아티스트가 음반을 출시했을 때 한 음반당 판매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장 이상 판매하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한 음반을 냈을 때 100만 장 이상 판매하는 아티스트의 수가 2015년에는 0명이었다면 지금 2021년 10월 기준으로 21년에 음반을 발매한 아티스트들 중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 가능한 아티스트의 수는 8개 그룹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결국 이 아티스트가 한 음반을 발매해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아티스트의 시장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시장이 커진 거는 결국 글로벌로 신규 팬덤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금 음반 차트 판매량이랑 수출 데이터가 같이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글로벌 신규 팬덤발 음반 성장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반 판매량 고성장이 글로벌에서 가능한 이유는 결국 K-팝이 팬덤을 모으는 방식이 SNS를 통해서 글로벌 오디언스를 팬으로 포섭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20년에 이런 고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2020년에 제가 61%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9년에도 그러면 60%까지 고성장이 나왔냐 하면 아니거든요. 2019년에 K-팝 음반 판매량은 10% 초반 성장하는데 그쳤는데 20년에 60% 이상 고성장이 나왔고 올해 지금 10월 누적으로 48% 고성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글로벌 팬덤들이 K-팝 음반을 사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 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하면 결국 글로벌 오디언스들의 소비 시간이 디지털로 많이 집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팬을 잘 영입한 아티스트들이 K-팝 아티스트들이었기 때문에 2020년에 이런 급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SNS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게 K-팝 팬덤이 글로벌 팬덤이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게, 저희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 이런데 아니면은 뭐 트위터 이런 데를 보면은 한국 이용자 비중이 10% 언더고, 이런 플랫폼들에서 한국의 등수는, 그러니까 글로벌 여러 국가 중에 한국의 등수는 뭐 4위, 5위 이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한 팬덤 확보가 K-팝의 고성장에 결국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기획사들이 팬 플랫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SNS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팬 플랫폼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2022년에 팬 플랫폼의 추가적인 확장 모멘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SNS는 K-팝 아티스트들이 팬덤을 모으는 장소라면 팬 플랫폼은 이렇게 모은 팬들을 수익화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 플랫폼들이 사실 뭐 위버스, 유니버스, 버블 다양한데 이들이 다들 팬 플랫폼이라고 불리지만 수익화하는 방식은 상이한데요. 일단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형태로 팬덤을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컨텐츠랑 아티스트와의 소통을 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소통과 컨텐츠를 위해서 몰려든 팬들에게 배너 광고를 띄워서 뭐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실물 MD를 판매한다든지 음반을 판매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뭐 디어유의 버블이라든지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형 모델로 팬들을 수익화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의 컨텐츠를 보려면 월에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티스트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월에 얼마의 구독료를 내야 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익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의 모멘텀은 일단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브이라이브의 핵심 기능인 스팟라이브 기능을 추가한다는 점, 그리고 NFT를 활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디어유의 버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일단 마이홈이라는 기능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옛날 저희 싸이월드의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듯이 뭐 아티스트와 관련된 디지털 MD들로, 예를 들어서 뭐 벽지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포스터를 디지털로 건다든지 아니면 아티스트의 뭐 애완견 같은 거를 디지털 MD로 구현해서 내 방 안에 꾸밀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아티스트들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팬층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겠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 중에 NFT 정말 요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NFT의 간략한 개념과 음악 산업에 끼칠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NFT라고 하면은 사실 뭐 다양한 개념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디지털 컨텐츠를 자산화할 수 있게 해주고 거래할 수 있게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이 막 처음 생겼을 때 불법 디지털 다운로드가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본을 증명할 수 있게 되면은 디지털 컨텐츠도 돈을 내고 이거를 자산으로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음악 산업 안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팬과 아티스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점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NFT화해서 발행하게 되면은 그걸 발행해서 판매하는 수익을 일단 얻게 되고, 이 아티스트가 발행한 NFT가 거래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고요. 팬 입장에서는 내가 이 NFT를 구매했는데 내가 구매했을 때보다 이 아티스트의 명성이 올라간다든지 인지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상을 받아서 뭐 더 유명한 아티스트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내가 가진 NFT의 가치 역시 아티스트의 가치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팔아서 또다시 수익화할 수 있는, 결국 팬과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의 성공에 대한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NFT는 산업의 구조를 바꾼다기보다는 추가적인 매출원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NFT가 위버스와 같은 그 팬 플랫폼 결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NFT가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게 추가적인 매출원에 그칠지 아니면 아예 산업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조금 이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예시를 잠깐 들어드리면 음반을 NFT로 발매해서 가장 비싸게 판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1,2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그냥 한 번에 음반을 NFT로 출시하면서 얻기도 하고, 뭐 다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100만 달러, 수십만 달러 적게는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아티스트가 음원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게, 아티스트들이 음원이 1회 스트리밍이 될 때 받는 돈이 아마 한국 돈으로 6원에서 7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모의 돈으로는 이제 100억 원, 200억 원 이런 금액을 낼 수 없으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수익 창출원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플랫폼과 연계됐을 때 NFT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였는데, 이거는 팬 플랫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팬 플랫폼이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팬을 모아서 수익화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익화에 그치면은 이거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수익화 창구라고 부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팬 플랫폼들과 SNS 플랫폼들의 월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SNS 플랫폼들,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 트위터 이런 플랫폼들은 월에 한 명의 이용자가 평균 1000분 전후의 사용 그 시간을 보여요. 그런데 위버스라든지 유니버스 버블 같은 플랫폼들은 지금 국내 기준으로 이 소비 시간을 보면은 월에 1시간 전후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10배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적게 활용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티스트와의 소통 혹은 아티스트의 컨텐츠가 주요 동인인데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활동이 없으면 팬들이 이 팬 플랫폼에 들어와서 놀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NFT가 도입돼서 팬들이 팬 플랫폼 안에서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포스팅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내 아티스트의 뭐 음악을 자기가 편곡해서 뭐 올려서 막 호응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걸 만약에 NFT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지금 글로벌 SNS 플랫폼에서 놀고 있는 팬들이 팬 플랫폼 안에서도 지금 SNS 플랫폼에서 놀듯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도가 높아지고 활성화가 높아지면 결국 이 플랫폼의 가치가 커지게 되고 이 플랫폼 안에서 팬들의 수익화 강도 역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NFT가 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면 사실 팬 플랫폼과 기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2022년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하이브를 꼽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히트 한 번으로 그치는 회사였다면 추천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는 방탄소년단의 가치로 끝났을 테니까요. 그런데 하이브를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히트 IP를 통해서 이전의 음악 산업에서 시도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영역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년에 이제 방탄소년단과 하이브가 같이 개발한 게임도 출시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FT 사업 역시 새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영역들은 만약에 방탄소년단 같이 큰 IP가 없었다면은 그냥 한국의 한 회사가 하기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작업들인데 이런 영역들에서 음악 산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CJ ENM과의 합작이긴 하지만 뭐 엔하이픈이라는 아티스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들 아티스트들이 일본과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랑 미국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미국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1위를 하고 있고 일본은 20% 조금 넘게 차지하면서 2위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70%의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IP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신인 그룹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 산하의 개펜 레코드와 합작해서 걸그룹을 출시할 예정이고 일본에서는 하이브 재팬이 N팀이라는 아티스트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로 굉장히 흥행해서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이 되고 있는 아티스트인 엔하이픈의 약간 형제 그룹 같은 컨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역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 기준으로 이런 신규 IP들의 성장과 위버스의 성장을 가정해서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4,600억 원 정도인데 사실 NFT가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가정이나 아니면 뭐 게임이 잘 돼서 이익이 늘어난다는 가정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인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흥행을 한다는 가정 이런 가정이 없는 그 이익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이고 NFT 사업에서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멀티플 상향의 여지 역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다겸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 함께해요.